네, 안녕하세요. 산재 마스터TV 박기범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 해야 할 것이 바로 나의 재해를 산재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것일 텐데요. 바로 이 산재 신청은 구체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막상 요양급여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몰라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수임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작성하여 첨부자료와 함께 접수를 하겠지만 사고성 재해나 산재로 인정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는 재해라서 직접 산재 신청을 하실 때에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이 신청서의 이름이 요양급여 신청서인데요. 이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공단이 제공하는 진찰, 검사, 투약, 보조기, 치료나 수술, 재활, 입원, 간병이나 이송 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치료 과정 중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일체의 요양급여를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문서라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승인 결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후에 요양비 청구서나 휴업급여나 장애보상 청구서 등 어떠한 산재보험으로부터의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요양급여 신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요양급여 신청서 서식은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아서 기재하신 다음에 접수를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직접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서식자료실을 클릭하신 후 검색창에 요양급여라고 검색하시면 요양급여 신청서 소견서라는 파일이 나옵니다. 또는 서식자료실을 클릭해서 바로 뜨는 자주 사용하는 서식자료의 가장 위에 올려져 있는 파일이 있으니 이것을 클릭하셔서 첨부된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하셨으면 이렇게 총 4쪽의 문서가 보이실 것입니다. 앞에 2장은 신청서로 신청인이 작성하시는 것이고 뒤에 2장은 주치의 소견서로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주치의께서 작성하시고 병원의 직인을 찍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만일 출퇴근 중 재해인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로 출퇴근 재해 발생 신고서를 작성해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서식자료실 검색창에 출퇴근이라고 검색하시면 해당 서식을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각 항목을 어떻게 작성하셔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서의 첫 장을 보시면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란이 있는데요. 여기는 접수 후에 공단에서 기재하므로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아래 재해자 인적사항 적는 곳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재해 발생 일시라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사고일 경우에는 사고 일시를 적으시고 질병이라면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은 발급일, 즉 진단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채용일자를 적으시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은 평소 업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종도 어떤 업무를 하는 직종인지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보험가입자,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이 보험가입자와의 관계를 적도록 하고 있는데요. 신청인이 동업자를 포함한 실제 사업주나 하수급 사업주가 아니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하시고 사업주라고 한다면 역시 각각에 해당되는 란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아래 사업주와의 관계가 친인척 관계라면 해당되는 란에 체크하시고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에 보이시는 사업장 및 재해 관련 내용을 적는 란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사업장명, 사업주명, 연락처, 사업장 관리번호, 회사의 주소 모두 잘 그대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사업장 관리번호를 모르신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국민소통, 민원조회 하위 메뉴에서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 노동자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클릭해 주시면
보험 가입자명, 회사 이름이죠. 법인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 다양한 조건을 입력하고 이 사업장 소재지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조회를 해서 관리번호를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대로 해보니까 잘 검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바로 위에 있는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 사업자용을 통해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식은 동일하게 사업장명이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를 설정해 놓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해도 사업장 관리번호를 모르시겠다면 나머지 사업장 정보를 최대한 잘 적으셔서 공단 담당자가 사업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전혀 회사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시면 담당자가 사업장을 찾을 수 없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회사 전화번호를 포함해서 최대한 쓰실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적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재해 발생 경위를 적는 난인데요.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했는지의 여부, 119나 소방서에 신고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자동차 보험사에 신고했는지의 여부 등을 사실대로 차례로 기재하시고 여기서 주의할 것이 또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인적사항을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에서도 재해자 본인과 사업장 외의 동료 근로자 등 목격자의 진술에 근거해서 재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므로 재해를 증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재해 발생 후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가 발급된 의료기관 이전에 진료한 의료기관이 있다면, 즉 재해 발생 이후부터 거쳐온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의 이름과 소재지도 반드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보상이 나오죠. 이곳은 만일 탄재 신청 이전에 해당 재해에 대해 회사나 제3자와 합의를 보거나 별도의 보상을 받은 것이 있다면 예에 체크하시고, 산재 신청 외에 별도의 합의나 보상이 없었다면 아니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일 별도 합의나 보상이 있는 경우라면 합의서나 영수증 등을 이 요양급여 신청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란이 있는데요. 이것은 산재 신청 및 공단의 요양재활관리상 필요한 부분이어서 확인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동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셋째, 넷째 페이지는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입니다. 이 소견서는 재해자인 신청인이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주치의가 작성하여 의료기관 날인을 거쳐 작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단에 접수하기 전에 소견서의 내용이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기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진단명은 의증이 아닌 확진된 진단명으로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상 정확한 코드로 기재되어야 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원과 통원기간을 확인하시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통원기간에 대해 취업치료 가능으로 체크되는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요양 중에 휴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절차를 통해서 이 요양급여 신청서와 소견서가 구비되셨다면 이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이고 의료기관 대행 제출을 위임하셨다면 업무과 산재 담당자에 의해서 공단과 연결된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할지사 재활보상부에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처리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앞에서도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만일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것이 있다면 담당자가 이를 추가적으로 요청하거나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재를 해주시기를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재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초진 의료기록지,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부, 회사 자체 사고 보고서,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등을 공단 담당자에게 요양급여 신청서와 함께 또는 미리 제출한다면 담당자가 필요시 이러한 자료를 요청하고 또 받고 하는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비교적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산재 신청의 첫 관문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요양급여 신청서의 작성 방법 및 관련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